어린 시절 가난에 찌들어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었던 소년. 대학 입시에서 2번이나 낙방하고 취업시장에서 수십 번 문전박 대당하며 밑바닥을 맴돌던 사람. 심지어 패스트푸드점 알바 자리조차 거절당한 인생. 하지만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로 우뚝 선 인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 마윈 잭 마입니다. 1964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 공산주의 중국이 서구와 단절되던 시절,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은 전통 연극 배우였지만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수입이 적었죠. 집은 좁고 허름했고 하루 3끼를 챙기기도 버거웠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동네 애들 사이에서 늘 약한 꼬마로 놀림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외톨이였습니다. 수학은 특히 약해서 시험마다 낙제점만 받았고요. 친구들은 그를 괴짜로 보고 멀리했죠. 근데 마윈에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영어. 13살 무렵 그는 항저우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무료 가이드를 자청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호텔로 가서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관광객이 그에게 잭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잭 마로 불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노력도 당장 삶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빈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에 마윈은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합격선에도 못 미쳤죠. 첫 번째 낙방 후 그는 집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죠. 부모님은 실망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공부도 못하는 애로 낙인 찍었습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도전 끝에 사범대학에 겨우 붙었습니다. 1988년 영어 학사 학위를 받고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월급은 고작 $12.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삶이었습니다. 궁핍한 교사 생활을 하던 마윈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이보 번역사라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돈은 안 됐습니다. 고객은 적고 비용은 늘어났죠. 사업은 몇 년 만에 문 닫았고 그는 또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1995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통역사로 미국에 가게 되어 처음 인터넷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애틀의 한 친구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맥주를 쳤죠. 미국 맥주, 독일 맥주가 나오는데 중국 맥주는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게 됩니다. 중국에 인터넷이 없어? 이건 기회야. 돌아와서 그는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국을 세계에 연결하자고 설득했죠. 근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게 뭔데?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같은 해 차이나 페이지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중국 기업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첫 시도였죠. 근데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경쟁사인 항저우 텔레콤이 더 큰 자금으로 밀어붙이며 시장을 장악했죠. 결국 차이나 페이지스는 망했고 마윈은 또 빈손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9년 항저우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17명의 친구를 모았습니다. 알리바바를 시작한 순간이죠. 가진 돈은 5만 위안, 우리 돈 1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사무실엔 컴퓨터 몇 대와 낡은 책상뿐. 근데 그들의 눈엔 불꽃이 튀었습니다. 초창기 알리바바는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는 코웃음을 쳤고 수익은커녕 적자만 쌓였죠.
마윈은 매일 밤 직원들과 회의하며 외쳤습니다. 우린 작은 기업을 세계로 내보낼 거야. 2000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2천만 달러를 투자했죠. 그 돈으로 알리바바는 버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때 손정희를 만난 건 내 인생의 반전이었어. 알리바바는 작은 기업들을 연결하는 B2B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윈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구매자는 무료, 판매자가 돈을 지불. 이 모델이 먹혔습니다. 2003년 그는 타오바오라는 C2C 플랫폼을 런칭합니다. 당시 시장은 이베이가 80% 장악하고 있었죠. 이베이는 거래 수수료를 받았지만 마윈은 무료로 승부했습니다. 소비자를 끌어들이자.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007년 타오바오가 이베이를 중국에서 몰아냈습니다. 2005년 야후가 알리바바에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회사는 날개를 달았죠. 2014년 뉴욕 증시 상장. 알리바바는 218억 달러를 모으며 역사상 가장 큰 IPO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680억 달러, 약 270조. 가난했던 소년이 중국 인터넷 경제의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계기로 마윈은 아시아 부자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 뒤엔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2020년 엔트그룹 상장을 앞두고 그가 중국 규제 당국을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죠.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엔트그룹 상장을 막았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는 폭락했고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3개월간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걱정했죠. 2021년 그는 조용히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조심스러웠죠. 일본으로 떠나 도쿄 대학에서 강의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재산은 61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반토막 났죠. 아시아 최고 부자에서는 많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그는 알리바바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이젠 시대의 흐름을 쫓아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소년이 세계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약점으로 상심하고 계신가요? 혹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려 일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